서울 송파구 최대호로 주목받는 잠실주공 5단지 예상 가격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잠실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제공람 공고 등에서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 분양가 추정 금액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 39타입 11억 원과 전용 59타입 16억 6천만 원, 전용 74타입 20억 2천만 원과 전용 84타입 22억 9천에서 23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합원 분양가 추정 금액은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대로 나왔고,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 가격은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에 책정되는 편입니다. 20% 더해지면 일반 분양가는 전용 59타입 약 20억 원대, 전용 84타입 20억 원대 후반 수준이 예상됩니다. 사업지는 서울 잠실 역세권에 위치한 한강변 대단지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함께 국내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최고 70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며 총 6,491세대 중 1,700여 세대를 일반 분양할 전망입니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 등도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복합시설로 개발합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됐으나 4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 압력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건축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합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 동서울 금융투자회사가 맡았습니다. 기존 광나루터를 오가던 돛단배를 형상화한 복합 여객시설을 조성하고 지하터미널 환승센터와 수변공간, 조망과 상업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합니다. 또 지상에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와 이마트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스타필드에서 별마당 도서관, 쇼핑시설 등과 함께 영화관, 식당 등도 계획됐습니다. 최근 무섭게 폭등하던 아파트 분양 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내 집 마련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스트레스 받던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공사비 하락 등으로 실제 분양 가격이 저렴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양가격 조사 대상 표본이 달라진 통계상 착시 현상으로 여전히 전국 분양가격은 급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이 1제곱미터당 557만 4천 원으로 전월 대비 1.92% 내렸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하락한 건 작년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70만 원, 수도권 785만 6천 원 수준이며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서울 3,861만 원, 수도권 2,592만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분양가격이 최대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허그의 분양가격 통계는 최근 1년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현장을 대상으로 집계합니다. 해당 기간 중 고가로 분양한 사업지가 제외되면서 평균 가격이 내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실제 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서 부산계열 3개 저축은행 등으로 사태가 확산됐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금감원이 당시 85개였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2011년 이후 5년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만 30곳에 달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들에서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고 2011년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4,900억 원이 인출되는 사태도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작년 말과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비를 절감하고 부실 자산을 처분하라는 적기 시정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자산 건전화 방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건 부실 자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1.05%로 급증했고 PF 연체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도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자산순위 하위권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악성 채권으로 변하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행보로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가 재현되진 않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